정원이하고 민기 영상 봤어? 안 봤지? 봤어? 민기 봤어? 오케이, 좋아. 시작해보자. 평균값정리 쪽 한번 질문이 있으면 받아볼게. 77페이지 질문 있는 사람? 77페이지 질문 없나? 그럼 78페이지는? 48번 가볼게. 48번 보세요. 어떤 3차 함수에 대해서 0부터 3까지에서의 롤의 정리를 0부터 3까지? 0부터 3까지면 0, 얼마랑 3, 얼마가 같다는 뜻이겠지? 롤의 정리라는 게 그거였으니까.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말자. 어차피 같은 함수니까. 같은 함수니까 그냥 할까? 할게. 그래프 뭐예요? 대충 그립니다. 이게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문제가 어려운 건 아닌데 개념을 잘 알고 있어야 되지. 먼저 0부터 3까지로 주어진 구간에서 롤의 정리를 쓰래. 그럼 아마 0하고 3이면 선생님 갈게. 여기 0, 여기 3이었을 거야. 그래서 0,f0하고 3,f3의 높이가 같아서 양 끝점을 연결하는 기울기가 0이 되는 순간을 말했을 겁니다. 그럼 롤의 정리부터 풀자. 도함수가 누구냐? 3x의 제곱 마이너스 6x잖아. 그럼 평균값 정리의 내용이 뭐야? 주어진 구간의 양 끝점을 연결한 평균 변화율, 기울기랑 반드시 그 구간 사이에 그 평균 변화율과 크기가 같은 미분계수가 존재한다. 그 값 C가 존재한다. 뭐가 존재한다? C에서의 미분계수가 0이 되는 양 끝점을 연결한 기울기와 똑같은 크기를 가진 미분계수가 존재한다. 어디에 존재한다? 주어진 구간 사이에. 몇 개 존재한다? 최소한 한 개가 존재한다. 한 개 이상 있다는 게 롤의 정리인 거죠. 그럼 여기다가 C 넣은 결과니까 3C의 제곱 마이너스 6C가 0이 되면 되는 거고. 그래서 C의 결과는 0 또는 2가 될 텐데 명심해. 내가 찾아야 되는 C는 주어진 구간 사이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얘가 정답이 되는 거겠죠. 자, 두 번째. 평균값 정리 나왔었던 것 같은데, 이게 C1이구나? 이게 C1이야? 두 번째는 구간이 마이너스 1부터 5까지래. 마이너스 1부터 5까지랍니다. 색깔 다르게 볼까? 파란색으로 보시. 그럼 이쯤을 마이너스 1이라고 하자. 이쯤을 5라고 할게. 그럼 마이너스 1부터 5까지 그려낸 함수의 그래프를 끝점을 먼저 연결하는 거지. 평균 변화부터 찾아야 돼. 그리고 그 녀석과 크기가 똑같게 나오는 접선의 기울기, 미분계수가 반드시 하나 이상 있다는 게 평균값 정리야. 양 끝점을 연결하는 기울기하고 어떤 한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같게 나오는 순간이 최소한 한 번은 나온다는 게 평균값 정리, 롤의 정리라고. 그럼 지금 필요한 건 뭡니까? 롤의 정리는 무조건 끝점을 연결하는 기울기가 0일 테니까 계산 안 했지만 지금은 계산을 해야 되죠. 요거 마이너스 1,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네. 그 다음 5, 5 넣어주면 125, 5 넣어주면 25 곱하기 3, 75. 25 곱하기 3이지. 75 맞죠? 그리고 플러스 1. 51인가? 51? 숫자가 꽤 크네. 그래서 양 끝점을 연결한 평균 변화율은 얼마냐? 평균 변화율은 6분의
그림 대충 그린 거야. 얘들아, 문제가 말하는 양 끝점을 연결한 기울기가 사실은 좀 컸나봐. 9 정도 나오네. 그럼 평균값 정리는 뭐 하는 거야? 이 끝점을 연결한 기울기하고 크기가 같은 미분계수가 있다. 어디에? 마이너스 1과 5 사이에. 여기에 지금은 선생님이 그린 그림은 하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한 개보다 더 많을 수도 있어. 최소 한 개니까. 그럼 계산 어떻게 해줘야 돼? 마찬가지. C에서의 미분계수가 3C제곱 마이너스 6C가 이번엔 9가 나오면 되는 거죠. 그러면 C의 제곱 마이너스 2C 넘겨서 3으로 나누면 이렇게. 그래서 결국 C는 3 또는 마이너스 1 나오겠네? 인수분해서 풀어보면. 근데 뭐라고 했어? 항상 좋아진 구간 사이에 있는 걸 원한다고 했지? 그러니까 지금은 얘가 정답이 되겠죠. 이게 평균값 정리야. 로레 정리고. 평균값 정리든 로레 정리든 시작은 뭐? 주어진 양 끝점, 구간에 있는 양 끝점을 연결한 기울기부터 찾아. 기울기부터 찾아. 근데 그게 로레 정리일 때는 기울기 찾을 필요 없어. 어차피 0일 거니까. 그런 다음 그렇게 찾아낸 기울기랑 미분계수가 똑같이 되도록 해주는 방정식 풀어서 나온 정답들 중에 주어진 구간 마이너스 1부터 5까지 사이에 있는 정답 아니면 0부터 3 사이에 있는 정답을 선택해주면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걸 평균값 정리라고 부른다. 질문은 그 두 개의 값을 더하길 바랬던 거니까 5라고 말해주면 되겠네요. 5. 간단하게 정리들 하시고 또 질문 있는 사람? 52번 몇 번? 352번 봐봐. 352번 보세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그 두 번째 줄 이해 잘해야 되거든. x가 무한대로 가면 갈수록 도함수의 값은 5가 된다. 도함수가 뭐다? 접선의 기울기다. 도함수가 뭐다? 접선의 기울기다. 그래서 봐봐. 앞쪽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어. 칠판 전체 다 써야지. 응? 앞쪽은 뭐 그래프가 모이거나 말거나 잘 봐. 무한대로 가면 갈수록 무한대로 가면 갈수록 무한대로 가면 갈수록 무한대로 가면 갈수록 초반에는 접선의 기울기가 막 지멋대로 움직일 수도 있었을 거야. 지멋대로 막 움직이겠지 이렇게. 그런데 두 번째 설명이 뭔데? 두 번째 줄이 그 그래프가 x가 작을 때는 모르겠지만 무한대로 가면 갈수록 그 무한대로 가고 있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무한대로 가고 있는 점에서의 접선, 무한대로 가고 있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하나같이 5에 가까워진다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문제가 말하는 함수의 그래프는 앞쪽은 모르겠지만 최소한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기울기가 5의 직선에 가까워진다는 뜻이었던 거예요. 이게 문제가 말했던 두 번째 설명이에요. 다시 생각해봐. F'랑 X가 뭐야? 접선의 기울기 말하는 거잖아. 그리고 그 X에다가 무한대를 넣는다는 건 처음에는 자연수를 넣을 수 있겠지만 X에다가 무한대를 넣는 건 X값이 점점 커질 때를 말하는 거잖아. 점점 오른쪽으로 오고 있는 접선의 기울기가 5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얘기였던 거겠지. 그럼 여기서 질문이 뭐냐? 이래서 극한에 대한 이해를 잘하려고 했던 건데 얘들아 여기 좀 봐봐. 여기 딱 봐도 기울기지. y의 변화가 보이지 않아? 그럼 선생님이 항상 말했던 게 뭐야? 이 y 값을 보고 점 두 개 찍으라고 그랬지. 두 개가 뭐야? 하나는 x 플러스 2, fx 마이너스 2야. 네, x 플러스 2고 또 다른 점은 x 마이너스 2, f x 마이너스 2라는 점을 쓰고 있는 거야. 그래서 y값끼리 뺀 게 이렇게 된 거라고. 그런데 그렇게 생긴 y값끼리 뺀 걸 기울기로 만들고 싶으면
아니 기울기가 y의 변화만 있으면 되는 거야? 아니잖아. x의 변화야. x 플러스 2분의 x 플러스 2에서 x 마이너스 1을 뺀 거. 여기서 얘를 뺀 거. 파란색 기울기를 완성시키고 싶으면 분모에 여기서 얘를 뺀 4가 있어야 기울기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근데 4가 없잖아. 그럼 만들어주면 되잖아. 만들어주는 대신 없었던 거 추가했으니까 분자 쪽에도 4 추가해주면 되겠지. 그럼 선생님 또 오랜만에 네모로 해볼게. 이 파란색 기울기가 이거야. 파란색 순간에 이 파란색으로 노란색 두 점,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두 점을 연결한 파란색 기울기가 이 네모라고. 그럼 이제 리미트도 붙여볼까? 기울기까지 완성했으면 이제 그 기울기를 어떻게 계산하라고 했냐면 x를 무한대로 보내래. 여기를 다 무한대로 보내래. 그럼 이 점 어디로 가겠어? 이 점 전부 다 여기하고 여기로 가겠지. 사실은 이거보다 더 오른쪽으로 가겠지. 얘네들이 전부 다 무한대로 가겠지. 다시 지금 이 녀석은 적당히 4칸 가격으로 만들어낸 두 점으로 기울기를 잡아낸 모습이거든. 근데 그 기울기를 그냥 계산하는 게 아니라 기울기에 사용하고 있는 이 x라는 것들을 전부 무한대로 보내라잖아. 그럼 이 점 어디로 가겠어? 조금 오른쪽으로 가겠지. 얘 어디로 가겠어? 얘가 반점보다 4칸 더 오른쪽으로 가겠지. 그러니까 지금은 이 정도 위치에 있는 두 점이지만 x를 무한대로 보내면 이거 계속 가다 했죠. 그럼 저렇게 가고 있을 때 저기 어딘가에 있는 두 점이 얘하고 얘가 되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 처음에 뭐라고 그랬더라? x가 무한대로 가면 갈수록 그 순간의 접선의 기울기가 5에 가까워진다고 그러지 않았어? 그럼 얘네들이 무한대로 가면 결국 여기하고 여기로 옮겨질 텐데, 여기하고 여기로 옮겨질 텐데, 아니면 저기하고 저기로 옮겨질 텐데, 분명히 문제는 끝으로 가면 갈수록 접선의 기울기가 5에 가까워진다는 거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겠지만 얘네들이 무한대로 가면 그 무한대로 가고 있는 두 점을 연결하는 기울기가 얘랑 같아지는 거겠죠. 얘가 5가 되는 거겠지. 그래서 최종 정답은 5의 4배를 한 20이 된다고 말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하는 거 강의에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자. 처음에는 이걸 필요로 하는 두 점을 연결한 평균 변화를 만들어주면 되는데, 그 평균 변화율이 파란색 기울기가 지금은 여기와 여기를 연결한 기울기지만 리미트가 붙게 되면 이 두 점이 어디로 가느냐? 저기로 가, 저기로. 저쪽에 있는 두 점이 찍힌단 말이야. 근데 문제가 처음에 말하기를 이 함수는 x가 무한대로 가면 갈수록 점점 접선의 기울기가 5에 가까워진다면, 접선의 기울기가 5에 가까워진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이 그래프는 나중에 되면 기울기가 5인 직선에 가까워진다는 얘기였던 거야. 그러니까 기울기가 5인 직선에 가까워지고 있는 그 어딘가에 두 점이 찍힐 테니 그 두 점을 연결한 기울기는 당연히 처음에 문제가 말했던 5하고 같은 거였겠죠. 그리고 기울기 만드느라고 추가했던 4는 잊지 말고 곱해줘야 될 거.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해할 정도는 될 것 같아서 설명을 해봤어. 네, 그럼 평균값 정리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여기 교재 선생님이 확인해보니까 도함수 활용이 3개로 구분되어 있더라. 어떨 때는 2개로도 구분되는데, 그럼 우리 도함수 활용의 두 번째 거 시작합니다. 자, 찾아보세요. 함수의 그래프가 증가한다는 거. 종류가 3가지가 있어. 일정하게 증가하는 직선, 급격하게 증가하는 속도가 늘어나는 곡선, 올라는 가고 있지만 점점 증가하는 폭이 줄어드는 곡선. 이걸 증가. 감소하고 있는 함수는 일정하게 떨어지고 있는 직선, 1차함수겠지? 그 다음 떨어지는 속도가 급격하게 빨라지는 곡선, 천천히 완만하게 떨어지는 곡선, 이런 애들을 감소하는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 지금 배우고 있는 게 미분이잖아. 미분으로 해결할 수가 있어. 외우기도 해야 되지만 이해하는 것도 어렵지 않아. 잘 봐. 증가하고 있는 함수의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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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선의 기울기. 지금 증가하고 있는 함수에서 나타나는 모든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외울 수 있지. 양수야.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가 나오잖아? 그럼 그 함수는 증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감소하는 함수는 뭘까? 감소하는 그래프들은 그 감소하고 있는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 접선 기울기, 접선 기울기, 접선 기울기가 하나같이 다 음수죠. 그래서 도함수의 부호가 음수가 되면 그 함수는 감소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제일 오래 공부했던 2차 함수를 볼까? 2차 함수 그래프 이렇게 생겼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 함수의 그래프를 볼 때 어떻게 설명해? 꼭지점의 x좌표를 a라고 얘기한다면 이 함수의 그래프는 x가 a보다 작은 쪽에서는 이쪽에서는 감소하고 있다. x가 a보다 큰 쪽,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함수의 그래프가 증가하고 있다. 포물선은 감소와 증가를 같이 갖고 있지. 위보도 마찬가지야. 증가와 감소를 같이 갖고 있어. 그런데 그런 증가하는 순간이라던가 감소하는 순간을 어떻게 찾으면 되느냐? 이 감소하는 순간을 잘 보면 감소하고 있는 지점의 모든 점에서의 접선은 이렇게 다 음수로 나온다. 이거 다 기울기 음수인 거 맞지? 반대로 증가하고 있는 순간에 모든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양수가 나오게 돼. 그래서 이 단원의 핵심이야. 함수의 그래프가 증가하고 있는지 감소하고 있는지가 궁금하다면 뭘 가지고 찾아라? 도함수의 부호를 가지고 찾아라.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찾아라.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라면 그 그래프는 증가하고 있는 그래프고,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라면 그 그래프는 감소하고 있는 그래프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해하는 것도 어렵지 않겠지만 당연히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그냥 끊어서 짧게 해볼게. 375번 한번 시작해보세요. 375번. 그리고 다시 허다한 틀 잊지 말자.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미분은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것 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중이다.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과정을 미분한다라고 말을 해. 그렇게 구한 접선의 기울기가 무슨 역할을 해준다고? 어떤 함수가 오른쪽 위로 증가하고 있는지 아니면 오른쪽 아래로 떨어지고 있는지, 증가하고 있는지 감소하고 있는지도 알려줄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도함수라는 거지. 도함수의 부호에 따라서 함수의 그래프가 증가하고 있는 그래프인지 감소하고 있는 그래프인지를 알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질문 볼까? 질문이 뭐야? 이거 3차 함수야. 아직 얘들아, 질문 봐봐.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선생님이 계속 보여줄게. 보통 이렇게 생긴 3차 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져. 아니면 이렇게 그려질 때도 있어. 곧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함수의 그래프 배우는 시간 뭐지 않았어? 이 도함수 활용 두 번째 있거든? 이 단원 중간쯤에 있습니다. 그때까지만 좀 기다려.
이렇게 그려지는데 지금 보니까 증가하는 구간 찾으라잖아. 증가하는 구간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지? 계속 떨어지기만 있으니까 아마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것 같고 이 그래프에서 증가하는 구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말하면 되는 거죠. 여기가 지금 증가하는 구간이거든. 그걸 찾으라는 거예요. 근데 한 번 더 말할게. 증가하는 구간만이 갖는 특징. 즉 봐보세요. 감소하는 애들은 최대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밖에 안 나와. 전부 다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밖에 안 나온다고. 그게 감소하는 순간의 특징이야. 증가하는 애들의 특징은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양수로 나오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증가 구간 찾고 싶으면 도함수, 접선의 기울기를 말해준 도함수, 이게 0보다 큰 걸 찾아주면 돼.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가 되는 순간이 함수의 그래프가 증가하는 순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직 선생님 설명이 좀 이따 설명할 게 있어. 잘 봐. 그럼 이제부터는 뭐지? 칠판? 이제부터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내용이 아니야. 고1 때 배웠던 2차 부등식 풀면 돼. 2차 부등식. 선생님 우변으로 넘기고 양변 3으로도 나눌게. 그럼 선생님이 암산으로 정리한 부등식은 이거거든? 얘하고 얘가 같은 부등식이야. 그럼 오랜만이다, 그치? 그리자. 이렇게 생겼겠네. 그리고 절편이 3하고 마이너스 1하고 있는 인수분해 해보면 찾는 거 0보다 작은 쪽이니까 여기 찾으라는 얘기겠다.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가 나오게 됩니다. 잘 들어야 돼. 선생님이 해줄 말이 있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 있어야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가 된다.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가 나온다.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가 나온다는 건 함수의 그래프가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가 나온다는 건 함수의 그래프가 증가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정답을 이렇게 적고 싶었는데 잘 들어보세요. 아직 그래프를 배운 적 없어서 선생님이 설명해 줄게. 그래서 사실 이 녀석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 거냐면 그래프도 필기해놔 좀 이따가. 이거 소정에서 우수직이야. 이렇게 그려주는 거 그래프였거든. 곧 배우니까 조금만 더 답답해서 기다리세요. 이렇게 생긴 그래프였던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서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걸 결론을 내린 건데 정답은 있잖아. 이거. 정답은 마이너스 1과 3 사이가 아니라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잘 봐. 여기까지야. 고개 들고 가야 돼. 여기 이 점 좀 볼래? 이 점 사실 증가하는 점 아니지. 이 점보다 왼쪽에 있는 점은 사실 왼쪽이 더 높아. 그럼 얘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을 말한다면 얘는 감소하고 있는 순간이야. 여기도 마찬가지야. 왼쪽에서 본다면 증가하고 있는 게 맞지만 이 점에서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감소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점들은 사실 왼쪽 기준이면 감소, 오른쪽 기준이면 증가. 왼쪽 기준이면 증가, 오른쪽 기준이면 감소거든. 그런데 여기 구간 좀 봐봐. 마이너스 1부터잖아. 마이너스 1의 왼쪽이 아니라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할 거니까 왼쪽 무시하고 여기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한다면 여기서부터는 올라가고 있는 게 맞죠.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까지는 올라가고 있는 게 맞아. 물론 바로 시작하면 떨어지기 시작하겠지만 3 이후는 따지지 않을 거야. 3까지만 따질 거니까 기억해줘. 증가 감소의 기준은 이게 맞지만 내가 그걸 증가하는 구간과 감소하는 구간으로 표현할 때는 여기처럼 드모를 넣어서 계산해주면 좋겠습니다.
등호를 넣어서 계산해주면 되겠어. 하나 또 예를 들어볼게. 잘 봐. 같은 말이긴 한데 여기 좀 보세요. 여기 계속 증감 없이 X축 방향으로 평행이 유지가 되고 있다가 요 점을 기준으로 올라간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 점의 왼쪽은 증가도 아니고 감소도 아니야. 그런데 이 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은 증가하고 있는 게 맞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점도 증가하는 구간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왜? 왼쪽은 따지지 않을 거니까. 왼쪽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내가 지정한 점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만 볼 거니까 오른쪽, 그러니까 빨간색만 보고 있다면 얘는 증가하고 있는 점이 맞는 거지. 왼쪽은 유지하고 있는 거겠지만. 그래서 혹시 지금 선생님 설명이 좀 부족해서 이해를 잘 못하고 있다면 외워줄래? 외워줘. 증가와 감소의 기준은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냐 음수냐가 맞지만 그걸 가지고 증가하는 구간 또는 감소하는 구간을 정할 때는 등호를 넣어주면 정답이 된다는 얘기. 그래서 지금 문제도 봐봐. 구간이 얘들아 문제가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지. 이렇게 물어봤잖아. 그러니까 증가하는 구간이 누구와 누구 사이가 아니라 누구부터 누구까지냐를 묻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등호를 넣어주는 게 맞다는 뜻이야.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이 되고 B가 3이 되는 게 정답이 된다. 다시 제일 기본은 뭐다? 함수가 증가하고 있는지 감소하고 있는지가 궁금해? 그럼 뭘 가지고 해? 도함수의 부호를 가지고 결정을 해. 도함수의 부호를 가지고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찾을 수 있어. 그렇게 계산한 결과에다가 구간을 정할 때는 마지막에 등호를 좀 넣어주면 좋겠다는 거야. 한 문제 더 해볼게. 379번 한번 시작해보세요. 379번. 이해가 잘 안 됐다면 외우기라도 하자. 지금도 문제를 보면 느껴지지? 감소하는 범위니까 도함수의 부호가 0보다 작다고 풀 거 아니냐? 그런데 그렇게 나온 범위가 정답이 아니라 그 범위의 양 끝에 등호가 붙어야 된다고. 자, 실판 보세요. 감소 찾고 싶은 거지? 그래프가 이것도 실판 계속 똑같은 말이야. 답답하겠지만 봐주세요. 저 3차함수 이런 느낌으로 그려질 거거든. 그럼 저 3차함수가 감소하는 구간은 여기지, 여기. 여기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순간이 맞죠? 근데 이걸 찾고 싶으면 뭐로 찾아라? 도함수의 부호가 0보다 작은 것으로 찾아라. 접선의 기울기에 따라서 증가인지 감소인지 결정할 수 있으니까. 그럼 선생님 말을 이해했든 실판 선생님 말을 이해했든 이해 못해서 선생님이 부탁한 대로 외웠든 풀이는 어떻게 해라? 이렇게 풀지 말고 이걸로 풀어라. 처음부터 등호를 넣어주세요. 접선의 기울기가 얘들아 다시 말할게. 실판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감소란 말이야.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가 나오면 감소가 맞아. 근데 정답에 모두 추가시키라고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이 두 점도 감소하는 구간 중에 하나로 추가시켜 주라고. 그래서 등호 넣고 계산. 그럼 할게요. 이 녀석의 정답이 마이너스 4부터 b까지라는 얘기인 거지? 결국
이 녀석의 해가 마이너스 3부터 b까지란 얘기니까 또 간다. 이거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수업 아니야. 고1 때 복습. 아래로 볼록한 2차 공식이니까 이렇게 생겼겠네. 그리고 0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여기 포함해서 여기가 정답이겠네. 근데 그 정답이 마이너스 3부터 b까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네요. 자, 요즘 되면 와, 또 2차 오정식 공부해서 좀 돼가지고 잊어버린 사람도 있을 법도 한데 사실 잊어버린 게 이해는 안 돼. 선생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자주 쓰는 내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도 혹시 잊어버렸다면 또 기억하자. 갈게. 2차 함계수가 3이었지. 3 만들어 주시고 7번 봐. x의 제곱. 얘하고 얘가 뭐야? 여기 들어갈 2차식의 두 근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두 근의 합이 b-3이잖아. b-3이야. 두 근의 합이 b-3이니까 1차 함계수는 3-b가 들어가면 되겠지. 선생님 지금 2차 공식과 동시에 근과계수의 관계도 오랜만에 쓰고 있는 중인데 그 다음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3b죠.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3이면 상수항에 마이너스 3b 넣어주면 되지. 이렇게. 그게 0보다 작거나 같다는 부등식이었다는 얘기인 거지. 아니면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어. 2차 함계수 3 빼고 첫 번째 인수가 x 플러스 3, 두 번째 인수가 x 마이너스 b. 그게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풀어도 돼. 근데 여러분들 이 안에 있는 거 이거 정리하잖아? 정리하면 이거 나와. 정리하면 뭐하러 또 해. 그냥 한 번에 풀어주식 적어도 되는 거지. 근거계수 거기 이용해서. 분명히 말했어. 혹시 순간적으로 또 기억이 잘 안 났던 친구들은 다시 한번 기억하면 돼. 그래서 끝내면 되지. 2차 함계수 3x제곱 됐고 요거 분배하면 1차 함계수가 9-3이 나오죠? 9-3b가 12였던 거야. 분배하면 마이너스 9b 나오지? 마이너스 9b가 a랑 같았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1차 계수 비교해서 먼저 b값 찾고 b값 찾았으면 이거 계산한 게 a가 된다는 내용으로 a값 찾고 이렇게 문제가 오는 게 아마 a값 b값 아니었을까? 일단은 마무리 여기까지 할 테니까 정답은 여러분들이 직접 구할 수 있도록 해. 이미 구한 사람들은 그 기억 그대로 간직할 채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자, 넘겨보세요. 85페이지. 85페이지. 이제 개념은 끝나거든? 바로 풀 수 있으면 좋겠네? 380번 한번 시작해. 380번. 방금까지는 증가하는 구간 찾아봐라, 감소하는 구간 찾아봐라. 그래서 증가하는 구간 찾을 때는 도함수의 결과가 0 이상인 걸 풀었고, 감소하는 구간 찾을 때는 도함수의 부호가 0 이하인 걸 찾았어.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풀고 있는 문제는 증가하는 구간인데, 아니 감소하는 구간 찾는 건데, 감소하는 구간이 어떤 구간이 아니라 실수 전체에서 계속 감소한다. 그러니까 특정 범위에서만 도함수의 부호가 0 이하가 나온 게 아니라 계속 0 이하가 나온다는 얘기 아니었을까? 실수 전체에서니까. 자, 그만. 칠판 보세요. 이게 접선의 기울기야. 칠판. 문제가 원하는 게 뭐라고 그러냐면
실수 전체에서 감소하길 바란다고 했지. 그럼 감소면 도함수의 부호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죠. 말해서 등호도 포함시켜 놓으라고. 그런데 0보다 작거나 같은데 언제? 실수 전체에서. 그 말은 이렇게 만들어진 부등식의 해가 모든 실수가 돼야 된다는 말과 같은 뜻이었겠지. 봐봐. 아까는 감소하는 구간이 있었어. 여기서만 감소하는 거야. 나머지에서는 증가하는 거고. 도함수의 부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감소,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증가야. 근데 이 문제는 감소하는 구간이 누가 되게 해달라가 아니라 그냥 계속 감소하게 해달래. 이것도 답답한 마음 계속 어쩔 수 없지만 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먹길 바라는 거냐? 이렇게 생겨먹길 바라고 있는 거야. 쟤처럼 그려지길 바라고 있는 거거든. 계속 떨어지기만 바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 어떤 구간에서만 접선의 기울기가 0 이하가 나오는 게 아니라 모든 순간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가 계속 나오길 바란다. 0까지 포함해서. 그럼 이제부터 또 해야 되는 건 고1 때의 복습 갑니다. 2차 복습 풀어볼게. 그래프 그린다. 잊어버린 좀 힘이 있는 사람들 다시 떠올려서 기억해. 이거 위로 볼록한 포물선이지. 위로 볼록한 포물선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중에 0보다 작거나 같은 거 찾는 거야. 0보다 작거나 같은 거. 첫 번째 그래프는 여기야. 두 번째 그래프는 전부 다야. 0보다 작거나 같은 것까지 포함이니까. 세 번째도 전부 다야. 그 중에 우리가 원하는 건 해가 모든 실수인 거. 전체가 정답인 거. 그래서 누가 정답이냐? 얘네들이 정답입니다. 진짜 순전히 복습이지? 그럼 이 세 개의 그래프 중에 해가 모든 실수가 되는 거 다시 설명할게. 실수 전체에서 감소하길 바랬기 때문이야. x에 누구를 넣어도 계속 0 이하가 나오길 바랬기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아무거나 넣어도 다 되길 바란다는 건 해가 모든 실수이길 바란다는 거 아니야? 해가 모든 실수가 될 수 있는 그래프는 두 번째하고 세 번째 뿐입니다. 그럼 똑같은 위로 볼록한 포물선 중에 얘 빼고 얘네들만 선택하고 싶을 때 우리가 뭐로 했었느냐? 선생님의 개인적인 마음 말했죠. 아까 잊어버리는 거 말도 안 된다고. 근데 잊어버렸다면 어쩔 수 없지. 이거 D가 0의 모습. 이게 D가 0보다 작을 때의 모습이었지. D는 뭐지? 내가 그린 그래프와 X축과 만나는 점의 개수. 이거 서로 다른 두 실근.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큰 거야. 이거 X축과 한 점에서 만나니까 중근. 그래서 D가 0인 거야. 얘 X축이랑 만나는 점이 없는 거. 허근이야. 그래서 D가 0보다 작은 겁니다. 그럼 마무리는 이거 가지고 하면 되는 거죠. 그럼 갈게.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죠. 그럼 플러스 3A 제곱 마이너스 12A가 되겠네. 이게 판별식이네. 잠깐만 확인할게.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 맞아. 맞네. 그게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된다. 그럼 4A 제곱 마이너스 12A니까 계산하면 A 제곱 마이너스 3A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되겠네. 그럼 이거 A축 2차 부등식이니까 그래프 2차 계수 양수면 아래로 물로 인수분해하면 0하고 3 찾는 건 0보다 작거나 같은 쪽이가 여기. 그래서 최종 정답 A는 0부터 3까지. 질문이 정수의 개수구나. 그럼 0부터 3까지니까 0, 1, 2, 3 4개라고 말해주면 되겠네요. 정답 4개. 필기한 시간 줄게. 잠깐 다시 한번 봐봐. 거꾸로 가자. A가 0부터 3까지면 뭐가 되는지 알아? 판별식이 0 이하가 돼. 판별식이 0 이하면 이 녀석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알아? 두 번째, 세 번째처럼 그려져. 두 번째, 세 번째처럼 그려진다는 게 뭐야? 도함수가 계속 0 이하가 나온다는 얘기니까 도함수가 내내 0 이하만 나온다는 건 함수 fx 그래프가 계속 떨어지고만 있다는 얘기겠지. 계속
감소만 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순서대로 문제를 풀었다고 봐주면 되겠습니다. 필기 천천히들 하시고 그냥 넘기고 싶은데 1할 때 배웠던 내용 또 잊어버리는 친구들이 있을까봐 하긴 해야 되겠어. 필기 다 한 사람들은 385번 한번 시작해보세요. 385번 다시 한번 역함수에 대한 내용 상기시켜 줄게. 필기하신 분들 385번 시작해봐. 좀 추운가? 그 대회는 어디서 한 거야? 위치가? 의정부. 의정부? 참가 선수들이 많았어? 보통 몇 명 정도야? 317명. 그게 보통이야? 와. 자, 우리 복습 간단하게 하자. 역함수에 대한 얘기 기억나나? 역함수. 역함수 내용 어느 정도 알고 있지? x와 y 바꿔서 만들어낸 함수. 이 정도 기억하지? x하고 y가 바뀌어서 만들어진 함수가 역함수야. x하고 y가 바뀌어서 만들어진 함수다 보니까 fx하고 f 인버스 x라고 불리는 역함수는 서로가 서로의 y는 x 대칭 관계가 일어납니다. x와 y 바꾼 거니까. 만약에 이게 fx의 그래프면 역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주죠. y는 x 대칭. 말 그대로 xy 바꿔서 만든 대칭이니까 그게 역함수의 특징 중에 하나였지. 그런데 지금은 역함수 자체가 존재해야 되는 조건을 복습할 거거든.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엮어 그려봐. 1대1 대응이 돼야 돼. 1대1 대응이란 말 기억나지? 그리고 그 1대1 대응이라는 건 뭐냐면 두 가지. 1대1 함수가 돼야 되고 두 번째 공역과 치역이 같았어야 됩니다. 공역은 뭐였지? y값이 될 수 있는 전체 값들. 치역은 뭐야? 실제 함수가 받게 되는 y값들의 모임. 가능한 y값 전체와 실제 함수의 y값 모임이 같아야지만 1대1 대응이 된다고 말하고, 그래야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말을 했었어. 1대1 함수는 내용이 뭐냐? 엮어봐. x1과 x2가 다르면 그 함수에다가 x1 집어넣은 결과랑 x2를 집어넣은 결과가 달라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함수에 집어넣는 값이 다르면 나타나는 y값도 달라야 된다는 게 1대1 함수의 특징이었어. 이게 1대1 함수, 1대1 대응을 만족하는 조건이고, 1대1 대응이 돼야지만 역함수가 존재하거든. 밑을 보니까 또 기억이 잘 안 나나 보네. 그럼 또 외워야지 뭐. 그럼 핵심만 짚어줄까? 이렇게 생긴
그래프의 특징. 그럼 이것만이라도 외워줄래? 역함수가 존재되면 이거 지켜져야 되는 거 맞아. 근데 얘들아, 이걸 지키는 그래프, 그러니까 역함수를 갖고 있는 함수의 그래프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그 그래프가 오직 증가만 하던가 아니면 감소만 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계속 올라가는 그래프가 되던가 계속 떨어지는 그래프면 역함수가 존재해.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1대1 대응을 만족하는 그래프거든. 우리 알고 있는 2차 함수의 그래프는 1대1 대응 함수가 아니야. 감소랑 증가를 같이 갖고 있는 그래프는 1대1 대응이 안 됩니다. 이런 애들은 역함수가 없어. 굳이 2차 함수를 가지고 역함수를 만들고 싶다면 2차 함수를 다 그리는 게 아니라 1학년 때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풀었었느냐, 2차 함수 전체를 가지고 역함수 문제를 낸 게 아니라 2차 함수에 감소하는 부분만 남기거나 증가하는 부분만 남겨서 그것만 가지고 역함수를 풀었던 기억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역함수를 갖는 그래프가 되려면 반드시 그 그래프가 증가만 하고 있거나 감소만 하고 있으면 된다는 걸 기억해줘. 이게 우리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사전 지식이었을 텐데 혹시 모르는 친구들, 잊어버린 친구들 있을 테니까 외우시라고요. 이걸 외워주세요. 근데 기왕이면 이것만 외우지 말고 1대1 대응의 정의도 좀 같이 외워줄래? 같이 외워줘. 그럼 385번 선생님이 한번 시작해볼게. 실판 보자. 조금만 더 기운 내자. 385번. 그냥 바로 도함수 구할게. 도함수가 누구냐? 2x의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3a 플러스 8. 얘들아, 이게 도함수야?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밑줄 그어줘. 역함수 존재. 역함수 존재에다 밑줄. 그리고 거기다 적어줄래? 그래프가 오직 증가 또는 감소. 무조건 그래프가 증가만 하고 있던가 감소만 하고 있어야 돼. 또 아쉽지만 또 어쩔 수 없이 한마디 못할게. 그래프에 대한 지식이 아직 없는 여러분들이라서 미리 말할게요. 지금 이 3차함수는 3차함 개수가 3분의 2로 양수지, 최고차함 개수가 양수인 3차함수는 칠판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거나 이렇게 그려지거나. 답답하겠지만 지금은 그냥 그렇게만 기억해주세요. 곧 배운다고 얘기했잖아? 최고차 개수가 양수인 3차함수는 둘 중에 하나야. 그런데 여러분들 방금 밑줄 긋은 거 역함수 존재해야 된다 그랬죠? 오직 증가하거나 감소만 해야 된다 그랬지? 증가랑 감소랑 증가를 같이 갖고 있는 거 말고 계속 올라만 가고 있는 이런 그래프가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그래프의 모습이야. 이렇게 생겨야 돼. 그래서 이 문제는 계속 증가만 하고 있는 그래프가 그려져야 됩니다. 계속 증가만 하고 있는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어? 도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언제? 항상. 모든 순간순간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계속 0 이상이 나와야 된다는 거지. 선생님은 항상 적었지만 이 녀석의 의미는 뭐? 해가 모든 실수인 걸 말하는 겁니다. 해가 모든 실수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접선의 기울기가 0 이상이 돼야 돼. 언제? 특정 구간이 아니라 모든 순간에서 0 이상이 돼야 돼. 그러니까 x에 뭘 넣어도 계속 0 이상이 돼야 돼. 그럼 이제 또 고등학교 1학년 복습 2차 분식 아래로 블록. 아래로 블록 또 세 종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찾는 거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찾는 거야. 여기 찾는 거야. 이거는 전부 다 찾는 거야. 이것도 전부 다 찾는 거야. 근데 해가 모든 실수가 되길 바라는 거니까 나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원하고 있는 중이야. 그럼 세 개의 그래프 중에 얘네들만 선택하고 싶으면 뭐?
판별식으로 이거 두 점에서 만나는 거야. D 0보다 큰 거야. 이거 한 점에서 접하는 거니까 중근 D가 0인 거. 얘는 아예 X축과 만나는 점이 없는 거. 해가 없는 거. 방정식의 근이 허근인 거. 얘가 D가 0보다 작은 거. 그래서 D가 0인 것과 D가 0보다 작은 거. 또 오랜만에 해서 또 헛소리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거 물어봤더니 D가 0보다 큰 거라고 대답하는 친구들 또 나올 거 아닙니까? D가 0보다 큰 거는 얘가 아니라 쟤야. X축과 만나는 점의 개수가 두 개라서 점의 개수, 이 점이 근이거든. 방정식의 근. 서로 다른 두 실근, 이건 중근, 이거는 만나는 점이 없으니까 허근. 그래서 D가 0보다 작은 거. 그럼 이제 마무리는 판별식으로 하면 되지? 쟤랑 아까 지워졌구나. 똑같아. 판별식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16 이게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요. 그럼 또 그래프 A축 그래프 아래로 올로 인수분해하면 8, 2 A 마이너스 8과 A 플러스 2로 인수분해 되는 식이구나. 찾는 거 0보다 작거나 같은 쪽이니까 아래쪽 정답. A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부터 8까지. 이것도 필기할 시간 줄게. 봐. A가 마이너스 2부터 8까지면 이렇게 생기면 도함수의 그래프가 두 번째, 세 번째처럼만 그려지게 돼. 그런데 이 두 번째, 세 번째 그래프는 뭐야? 전부 다 그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값들이야. 근데 도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건 접선의 기울기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게 돼. 접선의 기울기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건 문제 적지 않았지만 문제에서 처음에 말했던 fx가 계속 증가만 하고 있다는 걸 말하게 돼. 함수의 그래프가 계속 증가만 하고 있을 때 역함수를 갖는 그래프가 완성이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잊어버렸을까봐 또 적으라고 했던 것처럼 역함수를 갖는 그래프는 오직 증가만 하고 있다거나 감소만 하고 있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조건으로 문제를 풀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요거까지만 필기해놓고 선생님 한 5분 정도만 이따 들어올 테니까 물 마시거나 화장실 다녀올 사람들만 다녀와. 아이고, 계속 가지. 이렇게 배고프다.
마무리해 볼까요? 적혀보자. 이게 어려운 거는 고의과정 지금 배우게 되는 이 증가함수가 문제가 아니라 1학년 때 충분하게 공부하고 알았어야 되는 부등식이 문제가 되는 건데, 자, 이번에도 시간 잠깐 줄 테니까 스스로 풀이가 가능한 시간 좀 해봐. 386번 한번 시작해보세요. 386번 시작해봐. 삼차함수 나왔지. 그리고 증가한데 어디에서? 1과 2 사이에서.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게. 풀면서 들어봐. 얘가 증가하는 구간이 1과 2 사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는 증가하는 구간이 있는데 그 구간에 1과 2 사이가 포함이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정확하게 1과 2 사이에서 증가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삼차함수가 증가하는 어떤 구간이 있는데 그 구간 안에 문제가 말하고 있는 1과 2 사이가 존재한다는 뜻이야. 근데 그걸 해결하려면 2차 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이해, 중학교 3학년 때부터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는 그 2차 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이해가 계속 어느 정도 실력이 유지가 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자, 써 정리하자. 이것도 필기할 시간 줄게. 먼저 이 말부터 해석하기. 이 말은 무슨 뜻이냐? 3차 함수가 증가하고 있는 구간에, 그 구간 안에 1과 2 사이를 포함하고 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증가하는 구간이 이만큼 있는데 이 안 어딘가에 1과 2 사이가 있다는 뜻인 거지. 얘가 증가하는 구간이 정확하게 1과 2 사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 먼저 올바르게 해석하는 방법. 그럼 시작해볼게. 도함수가 누구냐? 도함수가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a네요. 증가하는 구간 찾고 싶으면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찾으면 돼. 이제 잘 봐. 지금부터는 고1 때의 복습이야. 미분에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미 배운 내용 다시 한번 연습하는 겁니다. 잘 보세요. 위로 블록한 포물선이지. 이렇게 생겼겠지. 그럼 0보다 크거나 같은 건 어디야? 여기겠지. 여기가 증가하는 구간이야. 이 점 포함해서. 그런데 문제가 말하는 거, 방금 해석해 준 것처럼 이 증가하는 구간 안 어딘가에 문제가 말했던 1과 2가 있다는 뜻인 거예요. 증가하는 구간은 이만큼인데 이 구간 안에 문제가 말하는 구간이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야. 그치? 그럼 이렇게 생긴 그래프 만드는 방법 어렵지 않거든. 뭡니까? 도함수에다가 1 넣었을 때 각, 도함수에다가 1 넣었을 때 각 뭐 나와야 된다? 양수 나와야 된다.
도함수에다가 누구 넣은가? 2 넣은 값도 양수 나와야 된다. 맞잖아. 1, 2가 이 안에 있으려면 이 바깥쪽으로 빠져있으면 안 되잖아. 바깥쪽으로 빠져있으면 감소하는 구간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증가하는 구간 안에 1과 2 사이가 있으려면 그 1과 2를 넣었을 때 값들이 전부 다 양의 값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지. 그런데 정확히 말해볼까? 양의 값뿐만 아니라 1이 여기에 있어도 된다고 그랬죠. 0이 되는 것도 증가하는 거에 일부러 포함한다고 그랬지. 그래서 이렇게 미치겠지? 응? 오늘 배운 개념 딱 하나야. 함수의 증가 감소는 도함수의 보고 판단한다는 거. 근데 그것만 가지고 문제를 풀 줄 알았더니 이 죄다 지금 계속 1할 때 배웠던 2차 부등식 그 카드를 꺼내들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라. 2차 부등식 중에서 또 이제 뭐 실력이 좀 부족해졌으면 이 문제들이 하나하나 다 힘들게 느껴질 수밖에 없고. 그래도 이렇게 또 잘 듣다 보면 또 기억이 조금씩 나겠지. 조금 더 기억을 오래 가져갈 수 있겠죠. 하자. 1 넣은 거 얼마야? 1 넣은 거 사라지고 A구나. A가 0 이상이면 된다는 뜻. 하나 더. 2 넣어주면 마이너스 B 플러스 6. 마이너스 6 플러스 A네. 마이너스 6 플러스 A도 0 이상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결론 A도 0 이상이고 똑같은 A도 6 이상이 돼야 돼. 0 이상도 돼야 되고 6 이상도 돼야 돼. 그럼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얘가 정답인 거죠. 질문은? 최소값 찾는 문제지? 그래서 정답을 2번이라 말해주면 되겠습니다. 2번이라 말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럼 옆으로 가서 389번 한번 시작해볼래? 389번. 이거 연필 하나도 될 필요 없어. 그냥 그래프 보고 대답하면 됩니다. 대신 잘 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래프 F의 그래프 아니야. 도함수의 그래프 보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 지금 보고 있는 그래프 F의 그래프 아니야. 도함수의 그래프 보고 있는 겁니다. 도함수는 뭘 알려준다? 접선의 기울기를 알려준다. 그 접선의 기울기를 가지고 우리 뭐하고 있다?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함수가 증가하냐 감소하냐를 알고 있는 상태라는 거지. 자, 칠판. 다시 봐. 이게 도함수의 도함수, 접선의 기울기 알려주는 함수. 그럼 도함수는 뭘 알려줘? 부호가 0보다 작은 애들. 0보다 작은 애들.
이런 애들은 감소. 선생님 여기 증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착각하지 마. 이거 F의 그래프 아니야. 증가 감소를 따지는 건 F를 가지고 하는 거고 그 F라는 녀석이 증가하고 있느냐 감소하고 있느냐를 알려주는 게 바로 도함수야. 도함수의 부호가 지금처럼 빨간색 음수일 때는 감소,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가 될 때는 증가라고 말해주면 되는 거죠. 선생님이 여러분들 곧 잘하게 될 텐데 한번 그려볼게. 여기 좀 봐봐. 접선의 기울기가 계속 음수였다가 접선의 기울기 0 됐다가 접선의 기울기 양수로 유지되고 있다가 접선의 기울기 다시 0 됐다가 접선의 기울기 음수 됐다가 접선의 기울기 0 됐다가 접선의 기울기 양수. 그럼 여기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순간을 기준으로 한번 해볼까? 아직은 연습하고 있는 단계. 네, 정식으로 배운 거 아닙니다. 잘 보세요. 지금 봐봐. 여기 접선의 기울기 음수지. 그럼 감소. 그러다가 접선의 기울기 0 됐고 그 이후부터는 접선의 기울기 양수 되지. 접선의 기울기 양수로 바뀌죠. 증가. 그러다가 접선의 기울기 다시 0 되지. 접선의 기울기 아까는 0인 게 아니라 여기도 0이잖아. 접선의 기울기 0 됐다가 다시 감소. 그러다가 또 접선의 기울기 0이 되네. 그리고 그 이유는 다시 증가. 곧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거야. 이 도함수의 그래프를 보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함수 fx의 그래프는 보통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쉽게 생각해. 얘들아 여기 봐봐. 여기가 접선의 기울기 0, 0, 0이잖아. 접선의 기울기 0, 접선의 기울기 0, 접선의 기울기 0. 그리고 그 0을 기준으로 왼쪽 도함수의 보 음수, 감소. 오른쪽 도함수의 보 양수, 증가. 다시 여기 감소, 다시 여기 증가. 그렇게 매끄럽게만 그려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그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fx의 그래프가 이게 맞는데 이거 보고 대답하는 거야. 여기다가 수치 같이 기록할게. 여기에 살짝 왼쪽이 마이너스 2였구나. 여기가 마이너스 2. 그리고 이쯤이 마이너스 1. 그리고 이쯤이 x가 1인 지점이었고 요쯤이 x가 2인 지점이었던 거네. 이제 이거 보고 대답하는 거야. 1번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2 전까지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그러니까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쪽 뭐하고 있어? 감소하고 있죠. 근데 증가로 했으니까 1번 틀렸어. 2번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 사이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 사이 봐봐. 감소도 있고 증가도 보이는 거 보이니? 틀렸지. 3번 마이너스 1과 0 사이. 얘들아 여기가 0이지? 마이너스 1과 0 사이 마이너스 1과 0 사이는 증가만 하고 있는 거 맞네. 3번 틀렸네. 근데 감소라고 얘기했으니까. 4번 0과 1 사이 0과 1 사이 봐봐. 증가도 조금 있고 감소도 조금 있네. 틀렸어. 5번 정답인 거 봐. 1과 2 사이 1과 2 사이 정답 맞네. 1과 2 사이에서 그려지는 fx는 감소만 하고 있는 거 확인되네. 그래서 정답이 5번이다. 선생님이 연필될 이유가 없다고 그랬지? 다시 이거 가지고 해볼까? 칠판 봐봐. 1번 보기.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쪽.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쪽. 여기잖아, 여기. 근데 여기 뭐야? 도함수에 뭐 죄다 음의 값들이잖아. 그럼 감소한다고 말했어야지. 그 다음 두 번째.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 여기 좀 봐봐.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 사이의 도함수는 이거거든? 근데 그 구간 안에는 도함수의 뭐가 음수인 것도 있고 양수인 것도 있어. 감소하는 것도 있고 증가하는 것도 있어. 그러니까 틀린 거야. 3번 마이너스 1과 0 사이 마이너스 1과 0 사이. 여기 좀 봐봐. 이거 다 도함수 보고 양수잖아. x 위에 있으면 양수잖아. 양수면 증가라고 말했어야지. 4번 0과 1 사이
0과 1 사이면 여기와 여기 사이가 요거 말하는 거지. 근데 여기에는 양수도 있고 음수도 있어. 증가함수 다 있는 거야. 마지막 5번 1과 2 사이. 1과 2 사이는 전부 다 음의 값만 있죠. 그러니까 감소만 하고 있는 게 맞다는 거지. 선생님이 어차피 여러분들이 곧 그래프를 배울 거기 때문에 도함수의 모양을 보고 함수의 증감을 위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연습을 한번 시켜줬는데 이거 아직 모르는 거 너무 당연해. 그래서 말했듯이 그냥 도함수의 부호만 보고 판단하라고. 여기 큰 작사 마음에 진짜 여기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 감소 여기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는 도함수의 보고 양수니까 증가. 그것만 보고 대답해도 충분히 정답을 말할 수 있었다는 얘기인 거죠. 극대극소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숙제 체크해. 391번까지만. 클리닉 교재도 마찬가지. 함수의 극대극소라고 불리는 단원 전까지야. 오늘 며칠이지? 11일인가? 자, 8월 10일부터 8월 16일까지. 그러니까 우리 반은 이번 주 돌아오는 목요일하고 토요일은 수업이 없습니다. 학원 단기 방학이고, 우리 언제 만나냐면 16, 17, 18, 8월 18일 화요일부터 수업 시작할 건데, 얘들아 수업 시간 좀 바뀌었어. 선생님이 다시 한번 문자 보내줄게. 6시 30분부터 수업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학원 방학, 물론 학교가 개학해서 마음대로 쉬지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학원 방학 기간이니까 저녁 때 좀 여유있게 시간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이번 주까지는 다음 주 화요일날 6시 30분까지 학원으로 오시면 됩니다. 다 이해니? 선생님이 잘 기억하고 있다가 메시지로 한 번 더 남겨줄게.